문문 OX100 10번째 시간입니다. 제11차 2023학년도부터 26학년도까지 최신의 평가원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들 안에서 쟁점이 될 만한 선지들만 엄선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10번째 202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구모에 실렸던 고전시가들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지선다만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답을 해야만 합니다. O야 X야. O야 X야. 제목을 봅니다. 제목이 없네요. 시조거든요. 시조는 별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뭐 연시조가 아닌 이상은 평시조의 경우는 하나의 평시조다 그러면은 별도의 제목이 없죠. 뭐 사설시조도 마찬가지고요. 서술로 먼저 볼까요? 네, 조심하소서.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네요. 그죠? 허술한 배를 두신 분네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 분들, 어떠한 분들, 허술한 배를 두신 분들은 모두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건방건방, 말건방, 말건방 이렇게 기억해도 좋습니다. 건방건방, 말건방.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조심하소서는 문장 형식상 평서형, 명령형, 청유형 가운데 무엇입니까? 조심하라,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소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문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구라고 연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는 방식은 일단은 청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 청자가 있어야 한다. 청자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잣말, 독백과도 다르고 주고받는 말, 대화하고도 다른데 주고받는 말이 없습니다. 알겠죠?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습니다. 주고받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앞에 있어 없어, 눈앞에 없거나 언어 능력이 없거나 뭐 이런 상황. 그래서 뭐 아일릿의 원이나 또는 뭐 리센의 원 이한테 직접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눈앞에, 내 눈앞에 그 둘을 데려올 수는 없어. 원희든 원이든 안 돼. 그래서 포카로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포카 보면서 말을 건네는 거죠. 눈앞에 있어 없어? 없어. 또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애초에 없는, 언어 능력이 없는 짐승들에게 말을 건달할지. 이런 게 이제 말을 건네는 방식이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손쉽게 찾는 방법 팁이 있는데요. 쉽게 찾는 방법은 불렀는데 대답 없다. 뭐라고요? 불렀는데 대답 없다 입니다. 불렀는데 대답 없다. 불렀는데 대답 없다. 이런 식인데 부르는 말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호칭. 누구누구야 라고 하면서 보통은 호격조사를 주로 붙여서 체언 뒤에 호격조사, 여기서 체언은 청자가 되겠죠. 청자를 가리키는 체언이 앞에 있고 그 뒤에 바로 조사, 호격 조사를 붙여가지고 백구야 랄지 아시겠죠? 뭐 직녀여 랄지. 직녀를 불렀는데 왜 눈앞에 없나요? 직녀여 누가 불렀겠어요? 직녀를 견우가 불렀겠죠? 견우 직녀 설화 속 주인공인 직녀를 견우가 불렀어. 근데 직녀가 눈앞에 있겠니? 1년에 한 번 7월 7석 그죠? 음력 7월 7일 칠성날에 한 번 만나는데 그죠? 직녀를 불렀다는 얘기는 눈앞에 있는 없는 직녀였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혹은 동물들 백구야 하면은 뭐 갈매기 그죠? 갈매기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를 부른다랄지 눈앞에 없는 사람을 부른다랄지 포카 보고 얘기한다랄지 그런 게 바로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건 뭐죠? 이 사람들의 오는 말이 있으니까 내가 준 말은 있는데 받은 말은 없죠. 그죠? 청자 있고요. 그리고 받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령형을 또 쓰고 있다는 점. 그래서 5의 X야. 결론은 자, 5. 두 번째 선지 11차 47번 선지로 가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조존성 선생 시조시 호화곡이라는 연시조 가운데에서 하나의 평시조만 가져온 겁니다. 자, 아이야 라고 불렀어요. 오, 제목이 호화 아이 아자에다가 부를 호자거든요. 아이를 부른다. 시작할 때 그죠? 시작할 때 아이야라고 시작하는 평시조들로 이루어져 있는 연시조 올시다. 그래서 이 연시조들 가운데 이를 구성하고 있는 평시조들의 시작이 아이야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부른다 호화호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연시조입니다. 자, 아이야 죽조반 다오 명령형이죠, 그죠? 명령형입니다. 달라 청용 아니에요. 죽조반이 뭐냐? 죽조반은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이에요. 죽 아침 전에 먹는 에피타이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화하기 편한 에피타이저. 남쪽 논밭에 일이 많구나 밑줄. 뭐가 많아? 일이 겁나 많아. 어디에? 논밭에 일이 많아. 그래서 영탄법 군화가 붙었기 때문에 영탄법이죠.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까인 거죠. 꼭 그랬으니까 의문형이겠네요. 그죠? 의문형. 이 따비라고 하는 게 뭐냐? 따비라고 하는 게 뭐냐? 농기구입니다. 농사 짓는 기구. 그래서 잡초 뽑기, 그 다음에 뭐 고랑 파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밭을 갈거나 잡초 제거하는 데 쓰이는 농기구입니다. 이 서투른 농기구는 누구와 마주 잡을 꼭. 자, 이게 뭡니까? 의문형인데 서리법이 되겠죠. 설명하는 의문문, 설명하는 의문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답정너식의 의문형이 되겠습니다. 잡을 사람이 있다는 확신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혹은 찾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 걱정,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맞고요, 그죠? 대상에 대한 친밀감, 아이쿠야, 대상이 누구야? 아이야, 아이. 아이한테 지금 아이를 불렀어, 그렇죠? 근데 아이를 불렀는데 사실은 이 마지막 이 물음의 방식, 이 물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물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물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아이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가 대상이네요, 그렇죠? 물음의 방식 안에서의 대상이니까 이 대상은 누구에 해당합니다. 마주 잡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상, 누구? 근데 그에 대한 친밀감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친밀감이 아니라 친밀감이 뭐야? 친한 느낌. 대상에 대한 친밀감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불안감, 걱정, 우려 이런 게 되겠죠. 대상에 대한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불안감 혹은 뭐 걱정, 자신의 상황에 대한 걱정, 없으면 어쩌지?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네요. X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48번 가겠습니다. 48번. 온유월 한낮에 살얼음 엉긴 위에 된설이 섞어치고 자취는 내려건을 했어요.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이상기후 현상이에요. 이상기후 현상, 제때에 내린 서리가 아니에요. 된설이 아주 심한 서리는 가을에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살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당연히 겨울이겠죠. 그 다음에 자취눈이라는 게 뭐냐면 발자취할 때 발이거든요. 발자국이 간신히 찍힐 만한 얇게 쌓인 눈, 발자국이 간신히 생길 만한 정도의 얇게 쌓인 눈을 자취눈이라고 하는 건데 역시 겨울입니다. 근데 이제 맥락상 이제 뭐 이게 어이쿠야 겨울 가을에
자연 현상이 5월, 6월이라는 한낮에 경험할 만한 자연 현상은 아닌 거죠. 음력 5월, 6월이니까 뭐 늦봄 내지는 초여름 정도에 해당하는 때인데 음력 5, 6월이니까 이제 양력으로 치면 6, 7월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죠? 늦봄이나 초여름 정도 되는 거예요. 이상기후 현상이죠. 일치불일치, 불일치하는 겁니다. 제때 내리는, 제때 경험하는 자연현상이 아닌 거죠.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일단 볼까요? 풍경은 사실적, 그림 그리듯이 자세히, 그림 그리듯이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가?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살얼음이 이렇게 엉겨 있고 그 위에 된소리가 막 섞어치고 그다음에 눈까지 이렇게 쫙 내렸어. 오, 그림 그려지네요. 그럼 이거 묘사라고 할 수 있네요. 사실적 묘사 가능해. 그런데 계절의 변화상을 그려내고 있다. 계절이 변화하는 상이 뭐야? 모습. 계절이 변화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때 아닌 자연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배경지식을 일체 배제하고 이것 자체만 들여다놓고 보면 저 때에 경험할 만한 자연현상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부조화, 불일치한 자연현상, 때 아닌 자연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게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 상태랄까, 뭐 그런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상 X, 정답 X가 되겠습니다. 49번으로 갈게요. 자, 조존성 선생의 호화곡, 호화가 무슨 뜻이라고요? 부를 호, 아이야, 아이를 부른다. 시작할 때 아이야 부르니까 호화 됐다고 했어요. 자, 찾아라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아이, 너 청자. 이건 그럼 뭐죠? 청자가 지금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청자인 아이가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눈앞에 없을 때 말을 건네는 방식, 말건방, 건방건방, 말건방이었지만 청자가 있고 눈앞에 있어요. 그럼 이건 뭐죠? 대화라고 봐야겠죠. 그죠? 대화 내지는 대화체. 주고받는 건데 눈앞에 있는데 있지만 말이 언급된 거예요. 대화, 발화가 언급되고 있지 않을 뿐 눈앞에 분명히 있으니까요. 대화라고 봐야 합니다. 자, 구럭이나 망태는 뭐 가방, 바구니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야, 이런 바구니를 준비해라. 그죠? 그래서 서쪽산에 날 늦겠다. 야, 때가 좀 늦겠다. 야, 빨리 서두르자는 얘기야. 여유 있게 하자는 얘기야. 서두르자라는 뜻이 되겠죠. 밤을 지는 고사리. 자, 고사리가 주어야 자랐으랴 빗줄. 아니, 자랐으랴. 자라지 않았겠냐? 자랐겠어요? 자랐을 거다. 자랐을 것이다. 그러니 어쩌라? 서둘러라. 그래서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그랬는데 이 나물이 가리키는 건 앞쪽에 있는 뭐죠? 사리사리 고사리. 이 고사리라는 나물이 아니면 조석이 어이지내리. 조석을 어이지내리. 조석이 뭐야? 아침조 저녁석. 아침밥 저녁밥 이런 얘기인데 끼니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겠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의문형인데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이 나물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그죠? only 고사리다. 그래서 고사리는 필수 식자재, 고사리는 필수 식자재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필수 식자재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선지 봅니다. 간단한 먹을거리를 언급하여. 간단한 먹을거리 여기서 뭐죠? 사리사리 고사리. 이 나물 고사리. 화자의 소박한 생활. 소박하다의 반대말 떠올려 보면은 확실합니다. 화려하다, 값비싸다, 까비, 값싸다, 값비싸다. 여기서 화려하다 내지는 뭐 값비쌈 뭐 이런 거. 이것의 반대편에 있죠. 왜냐하면 고사리는 뭡니까? 밤 지낸 고사리 벌써 하니 자랐으랴.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나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힘 들이지 않고도 가서 채집만 하면 되는 자연 상태의 소박한 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5가 되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선지 50번 선지 갑니다. 11차 50번 선지. 어이구야. 이거 오른쪽에 보기가 겁나 길게 나와 있는데 사실 보기 없이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보기가 원래 있었던 건데 왜 보기를 뺐어요? 또 이렇게 또 불만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도 풀 수 있는데 굳이 그래서 그냥 참고하라고 실어 놓은 건데 여기서는 그냥 이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계 그리고 태도 이렇게. 요게 이제 작품 속에 들어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파악하라는 얘기인데 뭐 이게 없어도 이 선제 안에서 그냥 이게 맞다면 하고 뒤에서 연결하면 됩니다. 판단하면 돼요. 자, 심의산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 감돌아 휘돌아 들어. 심의산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서 온유를 한낮에 살얼음 엉긴 위에 된설이 섞어치고 자기 엉긴 뭐가요? 살얼음이 자, 섞어치고 뭐가요? 된설이가 자취는 뭐였죠? 발자취할 때 자취. 그래서 발자국이 간신히 찍힐 만큼 아주 얇게 쌓인 적은 양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렸어요. 자, 보았는가? 이마 그랬어요. 이마 두 번 불렀네요. 그렇죠? 반복입니다. 여기는 뭔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겠죠. 상대를 두 번 연달아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listen 원하 했을 때는 원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았는가라고 했을 때는 너 봤냐? 얀마 너 봤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보아야만 하는 거야. 반드시 봐야 돼.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해를 구하는 거죠. 동의를 구하는 거고 그리고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공감을 기대하는 거야. 보았는가? 온 놈이 온 말을 해도 그랬는데 이 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의 일반 명사로 이해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라고 할 때 둥귀게 달아 라고 할 때 보면 말을 하고 싶은 그쵸 바가 있어도 실어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그러잖아요. 실어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할 때 그 놈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일반적인 사람 오는 어느 놈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미 짐작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야, 어떤 놈이 와서 어떤 놈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잘 판단해. 이런 얘기죠. 똑바로 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님이 짐작하소서. 나는 내 진심은 있으니까 네가 공감해 주길 기대해. 제발 믿어주길 바래. 오케이? 선지로 가볼게요. 심의산 할 때 심자가 깊은 심의 마음 뜻 뜻 깊은 마음. 심의산이 화자의 심회이고 마음 상태 마음속에 품은 뜻 혹은 마음 상태가 어때? 깊은 마음에 깊은 뜻을 지닌 마음의 상태야. 생각이 많아 저거. 생각이 겁나 많아. 자, 온유월의 자취는 그러면은 때와 자연 현상, 일치 불일치, 부조화, 괴리, 화자의 복잡한 심정, 복잡하다, 컴플렉스야. 오, 적절하네요. 비유한 표현이라면이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렇다면 A에서는 당쟁의 상황에서 그랬는데 여기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 그죠? 이게 이제 당쟁으로 표현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당파끼리의 투쟁입니다. 투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싸움.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 하는 당파들끼리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야. 자, 굳은 마음을 견제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의지가 틀렸네요. 여기에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A에서는 이라고 했으니 A만 보고 일단 판단을 최대한 해 보는 거죠. A를 볼까요? A 체크한 부분은 요 앞부분에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입니다. A.
그래서 여기 무슨 의지가 있는가? 보았냐? 좀 보아줬으면 좋겠다. 기대감. 그리고 그 내 자신의 이 마음속에 품은 뜻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올바른 것이고, 이치에 닿는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억울한 느낌이랄까, 그죠? 억울함. 나를 이때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함하는 말, 화자 자신을 모함하는 말, 욕하는 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나는 떳떳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의지를 드러낸다. 의지를 드러내는 건 아니고 기대감이나 그 다음에 떳떳함이나 당당함이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여기서는 주어가 뭐냐면 당쟁이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견지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했는데 이 5, 6월의 자치눈이 그리고 심의산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자체는 이제 부정적 현실, 5, 6월의 자치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현실, 여기서 뭐 당쟁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요 자치눈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의지를 확인할 길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X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11차 50번 선지까지 OX 판단해 보셨고요. 자, 이런 하루하루의 정해진 양,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양을 소화하는 규칙적 학습이 여러분들의 흔들림 없는 1등급 그리고 나아가서는 완벽한 만점의 상황에까지 이르는데 특효약이고 유일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야만 그 자꾸만 뚫리는 자꾸만 비껴나가는 2%의 그 오답의 빈틈을 메꾸고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하루에 5개 선지 정도는 OX 연습 꾸준히 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현대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